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라 목독바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을 한번 마사지했던 빅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메시지,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상단 5.5%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이 금리 수치는 2001년 이후로 최고 수준의 금리인 것만은 아주 분명한 팩트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신없는 부스트업, 초고속 장기 레이스를 해왔죠. 엔진에 무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7월에 베이비 스텝을 한 차례 밟았었죠. 일단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하로 가는 징검다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금융긴축 효과를 우회해서 국채가 때려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두 팔을 걷고 나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지난주만 해도 연준의 동결로 인한 여파가 옷자락을 밟고 넘어지듯이 그냥 금리 동결이 금리 인하로 가는 것 아니냐는 화색이 미국 주식시장에 쫙 돌면서 증시는 올라서고 국채는 빠져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10년물 좀비물이라고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려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절대 미국 금융당국은 미국 연준이 주연이 돼서 온 세상 시장을 싹 다 죽인다는 비난의 화살 맞는 것도 좀 피곤하고, 이쯤에서 미국 국채가 자동 연동이 되면서 스스로 존재감 과시에도 충분히 금융시장 긴장을 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큰 손님 중국과 일본 배제를 못하죠. 계속해서 미국 10년물은 5.5%를 넘볼 겁니다. 오늘 국채시장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선수들 이쯤 되면 국대 마크를 달아줘야 할 판인데, 얼마나 주식시장처럼 시시각각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동선이 빛의 속도처럼 빨라요. 오늘 11월 6일자 월요일 매물시장 들여다보면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의 파문이 휘망회로가 거의 절단이 나버린 상태에서 다시 용접을 해서 회로를 붙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8만 건을 뚫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주말을 지나면서 무려 4천 건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정말 징하다, 징해. 그리고 어찌나 부동산 변수를 가져올 시장 변화를 시시각각 잘 읽어내는지. 근데 너무 단순하게 읽는 게 문제죠. 오늘 7만 6천 건을 찍었는데 이거 절대로 희망회로 돌려서 내놓은 집값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세상은 가버렸죠. 미 국채가 금리의 키를 쥐고 있는 거고, 이미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된 짜여진 판이었고, 이걸 다시 집값이 턴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건 시장을 너무 과잉 해석하는 부분이 많죠. 일단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동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미국 연준이 한국 부동산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손가락 튕기기로 부동산 시장의 절반을 날아갈 수 있게 하는 타노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거죠. 이젠 실질금리가 움직이는 타이밍이고요. 일단 미국 연준은 고금리 상황이라는 전체 궤도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각계 전투로 움직이는 국채, 은행채, 코픽스, 시중금리의 키를 쥐고 있는 지표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8%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걸 또 새로운 전환점 피봇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만큼 집값이 절대적으로 올라야 이 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정말 절절한 심리가 깔려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지나면서 4천 건 이상 빠진 건 그만큼 지금 내놓은 집값 그 이하로는 받아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서 오는 리액션이라 볼 수 있죠. 그만큼 애가 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빠진 숫자가 그대로 다시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메랑 물량, 그렇게 빠져나간 것 이상의 속도로 다시 들어차게 될 겁니다. 도저히 퇴로가 없는 상황이니까. 선수들이 많은 강남 당연히 매물 뺐겠죠. 2천 건이 셔터로 내렸습니다. 안 팔겠다는 거죠. 지난주 금리 신호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초구, 여기도 매물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였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이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움직인 거고, 송파구 역시 매물이 달아나고 있는데 이건 발목에 줄을 매고 뛰고 있는 형국이라 멀리 가지 못해. 다시
돌아와야 할 건데 넣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남 상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확실한 테러는 없는 상태에서 눈치 게임을 무진장 눈 빠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놓아놓겠다. 이렇게 감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서 강남 쪽은 약간의 시장 변화 분위기를 바꿔놓으려 하고 있죠. 경기도 역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눈에 보이게 확 빠지는 게 아니죠. 깔짝깔짝대는 수준인데 그만큼 어떻게 했든 눈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보이겠다는 반응입니다. 인천 역시도 같은 추세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미국 연준의 동결이 부동산 매물 시장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단타적인 치고 빠지는 한계가 보이는 것은 바로 거래량 때문이죠. 좀처럼 회복이 안 돼. 아무리 집주인이 시장 변화 읽고 매물을 컨트롤한다 해도 이건 퇴로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죠.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잡아보려 해도 이게 뭐 가격 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매칭이 될 수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 절대적으로 매도자가 불리한 상황, 그리고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기존금리 실수요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일단 집주인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지표로도 보이겠지. 시장이 완곡하게 변할 수 있겠다. 부동산 해빙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러나 집을 사려는 입장에선 금리가 내려와 주지 않고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집을 샀다가는 맷돌 인생, 그냥 처절하게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 손절, 무조건 집을 살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매도자 입장에선 특별한 해법이 없어요. 주구장창 그렇게 매물 넣었다 뺐다 무한 반복하다가 그냥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리스크 충분하고요. 아니 지표를 봐도 그렇잖아. 여전히 중앙은행 기준금리 비교해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준금리를 꽉 눌러놓은 상황 속에 있고요. 이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으로 10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금리가 눌러놓은 부채가 거의 터질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젠 중앙은행은 전체 조율로 역할 분담이 갈라졌고 시중은행 금리가 역습을 하고 있는 건데 주담대 고정이 6.7% 그리고 주담대 변동이 7.1%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매주 스마트폰 문자로 압박해오는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만큼 살갗이 따가울 만큼의 쨍쨍한 금리 수준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거래량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집주인들이 경제 지표를 보고 매물 조절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절벽 같은 거래 상황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날짜 6일부로 주식시장 공매도 전격 금지가 시행이 되죠. 금융위에서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대규모 불법 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이 된 게 방아쇠가 된 것 같고 개미들의 불만이 폭주를 했기 때문이죠.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 빌려서 매도한 뒤에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는 형태의 차익을 내는 치고 빠지기 매매 기법인데요. 주로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았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는 매매 기법이죠. 이렇게 공매도 띄우니까 바로 오늘 코스피 시장 2400선을 회복하고 나오네요. 당장 오늘 6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 얼마나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된 겁니다. 쇼트 커버링,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되사들이는 효과로 단기적인 부양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도 갈수록 무거워지는 지표를 내놓고 있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고요. 자칫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거래가 위축이 될 가능성 많죠. 이렇게 공매도 금지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일단 급전이 필요한 MZ세대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거고 단기적인 수익률을 노려야 할 상황이 올 만큼 상반기 대출로 집을 땡긴 자금 부담이 지구 중력보다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나 집값이 올라갈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하락 지표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부동산은 던지고 금융자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단 1년간 경험해본 부동산 시장이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아파트 빨리 팔아버리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 썰물처럼 빠졌던 매물이 다시 이번 주 공매도 금지 부활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모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갭투가 많았던 노원구도 주말 거치면서 매물이 조금 빠졌거든요. 퇴로가 없는 거래를 하고 싶어도 주식처럼 스마트폰 때려서 바로바로 사고 팔고 싶은데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이번 주 다시 노원구는 매물을 공격적으로 던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5일 금융위원회가 긴급하게 내놓은 공매도 금지 카드는 코스피 시장을 다시 한번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 높고요. 물론 단기적인 궤적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고 2차 전지 비중이 높았던 공매도 분위기가 락이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치고 나올 가능성 높죠. 금융위기가 던진 폭탄이 11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위원회에서 던진 폭탄,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로 부동자세, 그러나 시중금리가 날아다니는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금리가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황금성 제로에 가까운 렉이 걸린 상황을 금융시장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집값이 더욱 거세게 호가벽을 무너뜨리고 던지고 빠져나가는 양상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